최순실을 이제 하니까 노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순실을 급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된 게 이게 언론의 허위 폭로입니다. 허위 폭로인데, 고영태라는 사람이 아무리 기자들 만나가 뭐 최순실이가 소위 최태민의 딸이면서 대통령 가깝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사람들은 신뢰를 안 하죠. 고영태 자체가 어떤 사람 모르는데. 그러나 이성환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신뢰를 합니다. 왜? 미르재단 사무총장이었으니까.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신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영태는 이성환 씨와 같이 다니면서 기자들 만나고 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영태는 그 기자들 만나가 허위 폭로하면서 경찰 그 수사하는 그 시간 텀도 벌고, 그러다가 국회 청문회가 열리니까 그 나가서 소위 말해가 온 국민들의 시선을 받는 그런 스타가 돼버립니다. 거기에다가 뭐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대표도 고영태 한번 만나고 싶다고, 박영선 의원 뭐 손혜원 의원 고영태 만나려고 그 난리치는 판에 어떻게 경찰 수사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다가 결국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고 3월 30일 날 구속되고, 그리고 두 달 후에 고영태도 구속이 됩니다. 고영태가. 그러니까 고영태한테 적용된 혐의가 뭐냐? 주식 투자금 명목의 8천만 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사기, 그 다음에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협의, 한국마세법 위반, 그리고 세 번째는 인천본부 세관, 소위 이상기 사무관으로부터 잘 아는 선배 모 씨를 인천본부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소위 알선수재, 이 혐의로 고영태는 구속이 되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성환하고 고영태가 이제 결국은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거는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 신분으로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딱 받는데, 이 조사를 받을 때 이 이성환 씨가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한강 둔치 밀담, 소위 8월 19일 있었던 그 둔치 밀담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제가 미르재단 사무총장에서 직위 해제된 후 고영태에게 연락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영태가 제가 살던 춘천까지 차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검찰에서 그랬다고요? 검찰 진술조서 이게.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주종은 차은택에 대한 불만 토로였습니다. 그 후 고영태가 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최순실 회장님이 한번 만나자고 한다고 하여 제 차를 이용해서 고영태가 가는 곳을 쫓아갔더니 한강 주차장이었습니다. 둘 다 차에서 내려 좀 기다리니 최순실 회장이 타고 온 SUV가 도착했는지 고영태가 그쪽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자, 한강둔치에서 이런 밀감이 이루어진 과정이 이렇게 쫙 진술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진아 씨가 예를 들어 경찰관이다 아니면 검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진술 딱 들어보면은, 의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진술인이, 소위 말해 이제 이성환 진술이에요. 이성환 씨, 당신은 말이야, 미르재단 사무총장에서 직위 해제되고 났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왜 고영태한테 연락을 취했느냐? 그것도 물어봐야 되고, 다음에 서울에 거주하는 고영태가 왜 춘천까지 내려와서 진술을 만나려고 했는가? 이것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했다는 이런저런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런 걸 물어봐야 이게 소위 말해서 신문 좋습니다. 이런 걸 물어봐야. 그런데 담당 검사가 누구냐? 김민형 검사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금 대통령 재판에서도 하고 있는. 그렇죠. 그 김민형 검사입니다. 조세조사부 부부장입니다. 김민형 부부장 검사가 이렇게 탁 진술하니까 더 이상 묻지를 않습니다. 자, 고영태를 조사한 사람 또 누구냐? 최재순 검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검사입니다. 최재순 검사는 고영태한테 왜 춘천 내려갔죠? 왜 이성환 씨 만났죠? 그거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별로 조사할 마음이 없었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동 수사의 기본 원칙이 바로 사건 동기 파악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건 동기 파악,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은 참고인 조사이기 때문에 아주 신변 자유롭습니다.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다 물어볼 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검사가 물어놓고 조서에 기록 안 남길 수도 있어요. 다 물어놓고 안 남길 수도 있고 아예 안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금 수사가 초창기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의 비극이.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 뜯은 거하고 너무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록을 안 남겼을까요? 아니면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요? 언론의 보도하고 맞는 진술은 받아내고 받아가 적고 언론 진술하고 좀 다르고 언론에서 모르는 그런 빼버리고 그렇겠죠. 자, 여기에서 이 김민영 검사나 최재순 검사가 이 고영태하고 이성환한테 물었던 건 딱 하나예요. 대통령과 최순실이에요. 그 두 사람의 소위 말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각종 의혹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자, 언론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아, 예, 압니다. 그럼 이게 사실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검찰은 기자들한테 고영태, 이성환이가 이렇게 진술했다.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그래서 허위 진술이 검찰에서 확인해주고 다시 언론을 통해가지고 확인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완전히 방향이 틀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고영태하고 최수원하고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지금 그 검찰에 의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간 그런 느낌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러면 자, 이 한강둔치 밀담에 차를 몰고 온 사람이 유상영 씨입니다. 그럼 유상영 씨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유상영 씨가 바로 저항을 하죠. 검사한테. 아니, 자, 이 사건은 고영태하고 이성환의 허위 폭로에서 시작됐고 그 폭로의 동기는 한비약품 30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서 한비약품 30억 5천만 원은 이성환 씨가 내가 왜 돈을 받아야 되고 그 이유가 뭐고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필로. 그걸 고영태한테 하나 줬고 유상영 씨도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영 씨는 이 자필 서류 이성환 씨 그걸 검사한테 그 검사가 형사 8부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의 용성진 검사입니다. 용성진 검사한테 이걸 제시합니다. 이게 폭로 동기니까 이거부터 수사를 하십시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용성진 검사는 이거 증거에서 아웃시킵니다. 그리고 유상영 씨가 이렇게 진술했다. 폭로 동기가 소위 35억 5천만 원을 받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그것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서 어디에도 한비약품 30억 5천만 원 그 요구 거절당하자 폭로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가 한 줄도 없습니다. 자, 검사는 누굽니까? 검사는 국가를 대리해서 공익을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국가를 대리해서. 그럼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든 유리한 증거든 이거 다 법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 살인 현장에 식칼이 하나 발견됐다 칩시다. 근데 식칼 지문을 뚝 떠보니까 살인자라고 지목된 사람하고 지문이 다릅니다. 그럼 그 살인자로 지목된 사람이 식칼 안 썼다는 얘기예요. 이건 불리한 증거를 식칼 빼버립니다.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되죠. 그럼 무고한 사람이 결국 살인자가 되어 감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소위 이성환과 고영태의 허위 폭로 동기를 설명하고 증거물까지 제시한 유상영 씨의 진술, 그걸 검찰이 묵살하면서부터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이 사건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언론이 그럼 어떻게 허위 폭로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오늘 여기서 제가 일단 이게 우리가 하는 이 방송이 소위 쌍방향, 양방향으로 돼야 되니까 일단 독자들의 제보,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걸 조금 알려주는 것으로 제가 좀 거치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나온 뒤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입니다. 10월 20일 날 금요일 날 한 독자가 저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기자님 내일 오전 11시에 카이스트에서 소위 JTBC에 과학 대상을 준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건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봤죠. 알아보니까 카이스트 도곡 캠퍼스에서 거기서 소위 과학 대상인데
TBC 보도한 심수미 기자, 소위 말해 김필춘 기자, 손용석 기자, 김태형 기자 이런 6명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로 주간조선의 조성호 기자, 그리고 미디어워치의 이우희 기자, 그리고 월간조선의 최우석 기자한테 이런 내용을 알리고 빨리 취재해가지고 자료도 넘겨가 이 시상식을 막아야 된다. 마침 또 금요일 그날이 재보면 그날이 카이스트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급히 전화를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의원이 국감장에서 바로 카이스트 총장한테 질문합니다. 그 상 줄 거냐? 이런 의혹투성이고 지금 언론 보도되고 있다. 그래서 그 상이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독자의 제보에 의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독자 제보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오면은 사실관계에 도움이 되니까요. 다음 두 번째. 오 기자님 같은 참 기자가 계시니까 정말 이런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는 것 같고 일이 제대로 잡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태블릿 PC입니다. 태블릿 PC 지금 공방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JTBC하고 소위 월간조선하고. 저는 이거 아주 좋다고 봅니다. 언론이 취재 경쟁해야 됩니다. 해야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JTBC가 그냥 막 월간조선 보도 잘못했다고 막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다 방송을 다 봤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JTBC는 소위 월간조선에서 약간의 실수고 날짜 틀린 거 그거 하나 갖고는 막 엄청난 실수한 걸로 하는데 그거는 아주 제가 볼 때는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JTBC는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입수했고 이 태블릿 PC 속에 있었던 이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해가지고 조작, 왜곡해서 보도했는지를 실토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왜 JTBC나 검찰은 아직도 그 실물을 안 보여주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실물, 태블릿 PC 실물만 보여주고 감정만 하면은 이 논쟁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검찰은 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걸 참 말 못하니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이야기를 했죠. 아, 요즘은 실물을 내놓는 게 아니고 이런 보고서로 대체합니다. 얼마나 궁색한, 너무 기가 막혔어요. 얼마나 궁색한 답변입니까? 이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기록에는 그 기록에는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하고 무관하고 최순실이가 쓴 적도 없고 그런 내용이 사실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태블릿 PC 컴퓨터로 청와대 문서가 유출된 경위 이것도 검찰이 다 조사했습니다. 이게 증거 목록 252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최순실 가족 식사 사진 관련 식사 장소 확인.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 사진 보면은 그 중국 식당에서 가족들 사진 찍는 거 그것도 다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자,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경위 이것도 다 조사했어요. 이거 어떻게 유출됐다. 이런 것들 조사한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공개하면 되는데 지금 검찰이 소위 포렌식 보고서라고 탁 내놨습니다. 700페이지예요. 그러면은 검찰 기록은 이거 보십시오. 이게 굵은 아라비아 숫자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4861, 4862 이렇게 쫙 나갑니다. 그런데 검찰이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딱 내놓은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는 681-689 2-689로 해가지고 검찰이 소위 증거 기록 하는 이 사건 번호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검찰이 내놓은 포렌식 보고서는 참고 자료이지 증거 자료가 아닙니다. 지금 그 사실관계도 불투명하고 거기에다가 포렌식에 굉장히 오류가 있는 이 자료를 갖다 놓고 서로 내 말이 옳으니 틀리니 지금 싸움하고 있는데 그거를 판사가 알고 있나요? 다른 서류를 줬다는 거를 판사는 알고 있나요? 왜냐하면 재판부에 제출된 게 아니고 소위 검사하고 대통령 변호인 너끼리 주고받으라 이거예요. 이거는 판사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이 700페이지 보고서를 검찰이 대통령 변호인단에만 주니까 옆에 있던 최순실 변호인 이영재 변호사가 지금 나도 한 부 주십시오 하니까 검찰이 이영재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 없으니까 그럼 못 준다. 그랬던 말은 바로 이영재 변호사 재판장한테 이야기했죠. 재판장님 우리도 최순실 피고인 또 이 포렌식 보고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러면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받은 그걸 같이 나눠보세요. 그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나가서 많이 만나면 왜 변호사들이 그걸 안 구했나, 왜 지금 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말씀한 내용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예. 그 검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저도 아직 입수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건을 풀려면은 방법은 제가 딱 하나라고 봅니다. 뭐냐? 수사 검사를 정인으로 세우면 됩니다. 법정에. 수사 검사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을 잘 알고, 그러면서 자, 과연 진짜 그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신문했는지, 또는 신문했지만 조서에 빼놨는지, 그런 걸 다 묻기 시작하면은 이 사건의 진실은 아주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변호사들은 검사를 정인 신청한다? 그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건이 빨리 진실이 드러난다. 오늘은 뭐 이 정도 홍보를 하고 더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